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는 법을 좀 배워봤었죠? 일단 이산 확률 변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x의 값이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것들 이해가요? 띄엄띄엄 뭐 오모의 개수 뭐 빨간색 공의 개수라든지 주사의 눈의 수라든지 이렇게 1, 2, 3, 4, 10, 20, 50,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띄엄 나온 수들을 가질 때 우리 보통 그것을 이산이라는 용어로 썼던 거고요.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봤었어요. 기억나요? x의 값이 예를 들어서 x1, x2, x3 세 개만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값들이 존재할 때 그때마다의 확률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P1, P2, P3 물론 이들의 총합은 항상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일단 표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고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고 나서 이 분포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 평균을 기존에는 어떤 기호? m이라는 기호를 썼고요. 이 확률 변수 x를 이용하여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썼어요. ex 기억나요? x의 기대값이라는 뜻으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x값과 아래에 있는 확률값을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싹 다 더한다.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이라는 것을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라는 것도 구해봤었죠. 기존에는 뭐 중학교 때는 S제곱을 썼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제곱이라는 기호를 쓰고요, 보통. 이것을 아까처럼 기호를 쓸 때는 VX라는 기호를 써요. X의 분산이라는 뜻으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x1의 제곱 곱하기 p1하고 원래는 편차를 구해야 돼요. x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들이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x에서 방금과 이 평균 m을 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1 빼기 m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x2 빼기 m 되겠고 얘는 x2 빼기 3 빼기 m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들을 이렇게 제곱해서 확률값과 이렇게 곱하죠. 그것들을 싹 다 더하는 거. 편차 제곱의 평균이란 뜻으로, 그렇죠? 그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x1에서 m 뺀 거의 제곱의 p1 플러스 x2에서 m 뺀 거의 제곱의 p2 플러스 x3에서 m 뺀 거의 제곱의 p3.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로 외우면 편하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각각 첫 번째 별량 요거죠. 제곱시켜서 이렇게 확률 곱하고 또 마찬가지로 x2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세 번째 거 제곱해서 세 번째 거 제곱해서 확률 곱해서 더한 거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요. 여기서 맨 처음에 구했던 저 평균 제곱만큼 뺀다.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거를 EX라는 기호로만 표현해 본다면 분산은 어떻게 쓰는 거다?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이제 X에서 M 뺀 거 제곱시킨 얘네들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이렇게 기호로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었죠.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단순 계산 하는 연습을 좀 해봤단 말이죠.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1차식 모양들은 어떻게 평균 분산을 구할 것인가. 표준 편차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표준 편차는 맨 마지막에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표준 편차는
기호로는 이제 시그마. 여기서도 시그마 x라는 기호를 쓰면 되는 거고, 요령은 분산의 루트값만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표준 편차에 대한 공식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 두 개 갖고 합니다. 문제를 풀 때. 혹여나 문제에 표준 편차가 나오면은 분산은 고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표준 편차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나오면 딱 분산 고치면 됩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 해서 이제 일단 한 문제만 일단 풀어볼까요? 한 문제. 두 문제만 일단 풀어볼게요. 39번에 있는 문제. x의 확률 분포로 나타내는 표가 다음과 같을 때 x의 분산을 구하시오. x는 0, 1, 2 세 개의 값을 갖고 각각의 확률은 3분의 2, 6분의 1, 6분의 2를 갖는데요. 분산을 구하시오예요. 구하는 거 일단은 vx이지만 분산만 구할 수는 없어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렇게 평균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나와줘야 분산을 구할 수 있죠, 먼저. 그렇죠? 일단 평균부터 구합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곱해요. 그렇죠? 0과 3분의 2의 곱. 물론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만 1과 6분의 1이고 2와 6분의 1이고 이해 가죠? 6분의 3, 2분의 1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이해 가죠? 분산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사람의 취향이 조금 달라서 뭐 1번으로 구할 수도 있고 2번으로 구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둘 다 구해보세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시험장에서는 물론 하나로만 구해야겠지만 둘 다 이제 평상시에 구해보시고요. 두 번째 방법 쓰겠습니다. x제곱의 값은 각각 0과 1과 4죠. x의 값이 0, 1, 2니까 제곱의 값은 0, 1, 4란 말이에요. 그렇죠? 0과 이렇게 곱하는 0 곱하기 3분의 2 플러스 1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6분의 1. 지금 방금 계산한 게 뭐죠,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이해가요? 네. 여기서 평균, 아까 방금 구한 2분의 1의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 평균의 제곱값을 빼요. 그럼 분산이 나오죠. 이제 앞에 값이 이게 6분의 5인가요? 뒤에 값이 4분의 1이고 12분의 1로 통분해서 얼마냐? 10 빼기 3? 7 나오겠네요. 10분의 7. 이해가죠?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구할 수가 있다. 분산만 구할 수는 없다. 평균을 구해주고 나서 이제 분산을 구하는 거고. 이게 기호로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다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기호로 나와서 그렇지. 이해 가죠? 요거는 일단 지우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유형 4번에 있는 거. 문제가 쉽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보다는 확실히 쉽죠? 그렇죠? 단순 계산들 위주라서 이제 쉬울 거예요. 45번 보면요. 아까는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 지금은 표가 없죠. 그렇죠? 1이 적힌 카드가 1장, 2가 적힌 카드가 2장, 3이 적힌 카드가 3장이 있다. 이 중에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숫자를 확률별서 x라 한다.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겠네요. 그렇죠? 카드가 1, 2, 3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 2, 3. 각각의 확률을 구한다고 치면은 한 장만 뽑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카드가 6장이기 때문에 1을 뽑을 확률은 6분의 1, 2를 뽑을 확률은 6분의 2. 약분하지 맙시다.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그냥 이렇게 6분의 3. 이해 가죠? 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뭐 단순한 거니까 표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겠죠. 평균은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3. 6분의 1로 통분하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 그치? 6분의 14? 얼마야? 2분의 7인가요? 아닌데? 3분의 7이지? 이해 갔죠? 평균? 분산은 아까는 이런 거야 이제. 지금과 같이 평균이 분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잘 안 써요. 편차를 구하려면 좀 귀찮잖아요.
1에서 3분의 7 빼면은 뭐 마이너스 3분의 4. 2에서 3분의 7 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해가요? 편차가 다 분수가 나오잖아. 그치? 이게 만약에 뭐 자연수 같은 게 나왔으면은 뭐 편차 제곱 평균으로도 많이 구해요, 분산을. 근데 지금과 같이 분수 나왔을 때는 이제 이 방법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이런 거고. 이것도 평균 아까 분수 나왔네요. 그래서 많았으면 이렇게 해요. x 제곱의 값이 각각 1, 4, 9일 테니까. 그치? x가 1, 2, 3이면 제곱의 값은 1, 4, 9일 테니까 이걸로 분산을 구해요.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저 빨간색이랑 밑에 확률을 곱해요. 4 곱하기 6분의 2, 9 곱하기 6분의 4. 이게 뭘 구한 거라고? 제곱의 평균. 이해 가죠? 네, 평균은 아까 3분의 7 났으니까 이거 제곱을 해요. 3분의 7의 제곱 이렇게 빼요. 이거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다. 따라서 앞에 게 얼마? 6분의로 통분하면 1 더하기 8 더하기 27이네요. 그쵸? 여기서 9분의 49를 빼요. 와. 어이구 18로 통분해야겠네. 이게 얼마냐 일단 36 6이라고 쓰자. 그냥 안되겠다. 이건 얼마야? 9, 5, 40 5와 이거 대분수 되게 오랜만이죠? 5와 9분의 4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9분의 5 나오겠다? 그치? 네, 9분의 5 이렇게 분산이 나오겠죠. 이해가죠? 얘기했듯이 통계는 단순 계산이 많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만 일단 숫자라는 걸 목표로 하세요. 정확한 증명 같은 거, 뭐 시그마를 배워야 정확한 증명이 가능하니까 일단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표가 없으면은 표를 지금과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단계를 2단계 평균을 먼저 구한 다음에 분산을 구한다. 평균은 어떻게 구하지? 분산은 둘 중에 뭘로 구하지? 할 때 이제 나는 지금 두 번째 방법을 쓰고 있지만 첫 번째 방법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죠? 간단하게 개념 하나를 더 추가로 하나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문제를 풀게요. 다음 문제를 풀려면은 개념 하나가 추가되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가 그냥 간단하게 3개만 갖고 할게요. 3개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이 P1, P2, P3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표를 만든 거예요. 적당하게 이렇게. 평균을 구하라면 아까 어떻게 한다? 이 x는 x1, P1, x2, P2, x3, P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산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x1에서 평균 뺀 거. 이걸 이제 m으로 보기도 해요. 간단하게. 제곱에다가 P1 곱한 거. 이렇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해 가죠? 내가 저 확률 분포표로 새로운 1차식의 모양을 이렇게 하나 만들 거예요. ax 더하기 b.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아이들 점수가 개판이라서 아이들의 모든 점수를 2배씩 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될까? 2배. 이런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아이들 점수를 모두 10점씩 다 올려요. 그럼 평균도 10점 올라가겠죠. 그치?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모두 2배 하면은 어떻게 될까? 모두 10점씩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 하나하나의 값을 모두 이렇게 A배 하고 B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했던 X1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해가요? 두 번째에는 X2도 이렇게 바뀌겠죠? 세 번째는 X도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쵸? 하지만 확률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만 이해가죠? 이해가요? 확률은 그대로예요. 요 하나하나 값, 위의 값은 바뀌겠지만. 그러면 이거 갖고선 평균 구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쓸 때 기울 쓸 때 어떻게 쓰는 거죠? ax 더하기 b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쓸 때. 이해가죠? 이거 갖고서 위아래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는 건 얘의 평균이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기호로.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얘랑 곱하는 거야. 그치? ax1 더하기 b에다가 p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갔죠? 그 다음에 ax2 더하기 b에다가도 마찬가지 p2를 곱하고 ax3 더하기 b에다가도 p3를 곱하는 거예요. 원래 시그마로 해야 되지만 시그마 안 배웠으니까 열심히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묶이는 거 보이죠? 분배하면은 예를 들어서 a로 묶었을 때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이거 보여요? 요거랑 분배한 거, 요거랑 분배한 거, 요거랑 분배한 거를 일단 썼어요. a로 묶어서 이해가죠? 나머지가 뭐예요? b p1, b p2, b p3 그쵸? 셋 다 b로 묶으면 뭐가 돼요?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되겠네. 그치? 미리 이해가죠? 근데 p1, p2, p3야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건 1 나올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였어? 이거였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거.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2x랑 같아요. 평균. 그래서 이거는 2x랑 같아요. 따라서 준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은 a 곱하기 2x 더하기 b 곱하기 1이 돼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죠? 이해가요? 풀어 써보면 다 이해가는 것들, 쉬운 것들이야. 그래서 말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의 점수를 모두 2배로 올리면요 평균도 평균에다가 2배만큼 올라가요. 평균값이. 이해가요? 학생들 점수를 모두 5점씩 올리면요 평균도 5점이 올라가야 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평균이 40점 나왔어. 망했네? 시험 너무 못 봤어 애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x 더하기 10 할 거예요. 모든 학생들 점수를 2배씩 하고요 10점을 더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도 등수가 바뀌진 않잖아. 그치?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꿔치기 해도요 기분만 좋아지는 거죠. 등급은 그대로예요. 그쵸? 와 20점 맞는 학생이 갑자기 50점 되는 거죠. 집에 가서 덜어나겠다. 하지만 등수가 바뀌질 않아요. 그렇죠? 네,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래 평균의 2배. 80점에다 10을 더한 90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역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어떻다고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1차식 모양의 평균을 구하라 하면요 원래 평균에 똑같이 곱하기 ab 하고요 똑같이 더하기 b 하면 돼요. 이해가요? 1차식 모양으로 평균을 구하라 하면은 그렇게 돼요. 이거 저기 중학교 때 이거 비슷한 거 하거든요 중3 애들. 근데 걔네들한테 보여주는 수법이에요 이게. 일일이 써서 보여주는 거. 근데 원래는 이제 고등학생들은 시그마로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다. 이게 다 시그마부터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갔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겠어 당연히? 1차식 모양에 뭘 구해야겠어 당연히? 분산을 구해야겠죠 이번에는. 그쵸? 요거의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 아까 얼마 나왔어? 이거 나왔죠? 요거 그냥 간단하게 m이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m 이렇게. 그쵸? 그러면 요 값에서 요 값의 평균인 얘를 뺄 거예요. 그러니까 am 더하기 b를 뺄 거예요. 이해가요? 편차라는 게 그런 개념이잖아요. 얘 갖고 얘 빼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평균은 m이니까 편차 구할 때는 여기서 m을 빼야겠지만 얘는 평균이 이거잖아요. am 더하기.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am 더하기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서 am 더하기 b를 빼봐. 뭐 남니? a로 묶어서 x1 빼기 m 남는 거 이해가요? b는 사라질 테니까. 이해가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거 빼보세요. am 더하기 b. 그럼 b는 사라지겠죠? a 곱하기 x2 빼기 m만 남을 거고 세 번째 것도 a 곱하기 x3 빼기 m만 남을 거예요. 그쵸? 이게 편차인 건 이해가요? 그럼 편차를 제곱시킨 다음에 각각 제곱 시킨 다음에 p1, p2, p3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분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식을 쓰면은 a 곱하기 x1 빼기 m을 제곱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p1을 이렇게 곱합니다. 이해가요? 다시 한번 a에다가 x2 빼기 m을 한 거에 제곱을 시킨 다음에 p2를 곱하고
시 좀 길어서 그렇지 그냥 내용은 쉬워요. 이거의 제곱에다가 B3 이렇게 곱해요. 그럼 이제 A제곱, A제곱, A제곱이 공통 나오는 거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일단 셋 다 A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거고요. 남은 걸 봤더니 어때? 이제 x1에서 n 뺀 거의 제곱에다가 p1 곱한 거 하나, x2에서 n 뺀 거 제곱에다가 p2 곱한 거 하나, 다시 x3에서 n 뺀 거 제곱에다가 p3 곱한 거 하나만 남게 될 겁니다. 그쵸? 이해가죠? 근데 이만큼이 뭐죠? 이만큼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치? 분산. 처음의 분산. 따라서 이게 a제곱의 처음 분산값 vx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이들 점수를 2배씩 올리잖아요? 그러면요, 분산은 4배가 돼요. 얘가 A가 2면요, 원래 분산의 제곱 4배가 된다고요. 아이들 점수를 3배씩 올리면요, 분산은 9배가 돼요. 이해가요? 근데 더하기 B 한 거는 분산값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이들 점수를 10점씩 올리면 건 분산값이 변하지 않아요. 분산이라는 게 어쨌든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똑같이 10점씩 올려도 흩어진 정도는 똑같지 않겠어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똑같이 평행이동시켜. 그래봤자 이 얘네들이 흩어진 정도는 아까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더하기 하는 개념은 분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곱하기 하는 값만 영향을 끼쳐요. 그것도 몇 배로? 제곱배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ax 더하기 b의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요, 원래 분산 vx에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생긴다? a 제곱배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균은 곱한 만큼 더한 만큼 그대로 변화가 생기는 반면에 분산값은 더한 값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곱한 값에만 영향을 받아요. 제곱배로. 이해가요? 여기에다가 양변의 양의 제곱은 루트로 씌우면요, 좌변은 ax 더하기 b의 표준표치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루트 씌우면요, 이거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되겠어? 절대값 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루트 씌우면 x의 표준표치가 되는 거죠. 표준표치 값 역시 평행이동 플러스의 값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실수배에만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절대값배로.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추가되는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우리 개념 중에 절반만 했잖아. 이렇게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특히 분산은 왜 2가지 방법이 되는지까지 설명했다면, 이제 요번에 나머지 절반 부분에 해당하는 그 실전 나머지 밑에 해당하는 요거 ax 더하기 b의 평균, ax 더하기 b의 분산, ax 더하기 b의 필편차, 요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그냥 간단하게 손으로 써서 증명을 해봤습니다. 이해가나요? 이제 이거를 중3 학생들은 증명을 해줘도 일단 버거워해요. 시기 길어서. 여러분 아마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뭐 굳이 어렵게 복잡하게 n까지 안 하고 그냥 3개만 갖고 보여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그마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3개만 갖고 증명해봤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나머지 문제를 풀 겁니다. 나머지 문제가 뭐냐면요, 51번 문제 같은 거죠. 51번을 보면요, 여기 x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x의 값이 1, 2, 3, 4라는 값을 갖고 각각의 확률의 값은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1, 10분의 2래요. 그럴 때 y가 뭔가 봤더니 y가 5x 더하기 3이래요. 이것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것의 평균을 구하시오니까 2y를 구하시오라고 보면 돼요. 또는 y랑 5x 더하기 3이랑 같은 거니까 5x 더하기 3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y랑 5x 더하기 3이랑 같다며 그 y의 평균을 구하시오라는 문장인데, y랑 5x 더하기 3이랑 같은 거니까 2y를 구하시오 해도 되고요, 5x 더하기 3의 평균을 구하시오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근데 보다시피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1차식 모양이죠? 평균이 있잖아. 그치? 뭐 한다고요? 5배 하라고 하면 5배 그대로 해주면 돼요. 원래 평균에다가 3을 더하라 하면 그대로 3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면 그것에 5배 플러스 3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 갖고 우리 평균 구하는 거 해봤잖아 아까? x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위아래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쵸? 10분의 1로 그냥 한 번에 통분할까요?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4는 8, 3 곱하기 1은 3, 4 곱하기 2도 8. 이게 얼마냐? 38, 38. 22? 10분의 22니까 5분의 11인가요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2x가 5분의 11이니까 또 대입해보세요. 5분의 11을. 그럼 이게 얼마 나와? 5 곱하기 5분의 11 더하기 3이잖아. 답은 얼마? 14. 이해가죠? 쉽죠? 이게 앞다른보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통이 수원보다 더 쉬울걸요? 수원 이후에 배우는 과정이긴 한데 오히려 수원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게 단순 계산이 많아서 뒤쪽엔 특히나 앞쪽에서는 경우의 수가 좀 까다로운 게 많은데 뒤쪽에는 단순 계산 쪽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할 때 옛날에는 5x 더하기 3이라는 표를 하나 새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와? 8 나오지? 그때 확률은 10분의 3이고요 2를 대입하면 13 나오지? 그때 확률은 10분의 4 확률값은 안 바뀌어요. 그렇죠? 확률은 총합이 1이에요 항상 3을 집어넣으면 18 나오나요? 여기 확률이 10분의 1 4를 집어넣으면 23 나오죠? 여기 확률이 10분의 2 이렇게 하고서 위아래 곱해가지고 다 더해도 얘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14가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5x 더하기 3의 평균을 구하시면요 5x 더하기 3에 맞는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57번 문제가 중3에 나오잖아요. 이 문제? 중3 때 기억은 다 까먹었어. x가 x1부터 x10까지 10개의 값을 취하고요. x의 평균은 배의 표준편차는 10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편차가 10이다. 표준편차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분산으로 고치시면 돼요. 분산 100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예. 이거를 간단하게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x의 평균은 이렇습니다. 2x 이게 이제 100이고요. 표준편차 아까 원래 시그마 x 이게 이제 10인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분산 x는 100이야 라고 쓰면 됩니다. 제곱해서 이해가죠? 여기에다가 모두들 3배해서 7을 더한 값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수학 점수에 모두 3배씩 하고 7을 더해주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얘네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차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들 3배하고 7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된 애들의 평균과 다시 한번 이렇게 된 애들의 표준편차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자, 평균 뭐 한다고 했죠? 아까 좀 전에 그대로 3배 하면 3배 하는 대로 7 더하면 7 더하는 대로 바뀌어요. 평균은 이해가죠? 원래 평균이 100 맞죠? 100에다가 3배한 300에다 7 더한 값 307이 되겠고요. 표준편차는 이렇게 공식을 외운 친구들은 바로 풀어도 됩니다. 더하기 7은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쵸? 곱하기 3만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고 원래 표준편차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다가 10을 곱한 30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표준편차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분산으로 고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분산 같은 경우는 참고로 몇 배 되는 거예요? 9배 되는 거예요. 그쵸? 분산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플러스 7은 의미 없고요. 3배 하다가 9배, 제곱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분산이 100이었으니까 이거 900 되겠네 하고 나면 여기에 루트 씌운 게 30 아닙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정답은 307과 30이 되겠죠? 할만하지? 만만하지 않니? 솔직히 이쪽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어. 실제 수능장에서도 수험생들이 이쪽 부분 거의 안 틀려요. 단순 계산이고 뭐 반복만 하면 솔직히 한 2, 3일? 2, 3일 정도면 이거 다 풀걸요? 그러지 않겠어? 그치? 다른 단원들은 뭐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하겠지만 얘는 2, 3일만 배워도 금방 계산이 되는 문제들이라서 쉽습니다. 63번 2x가 8이고 vx가 13일 때
이 x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이걸 글로 옮기면 편해요. 그쵸? 평균은 8이고 분산은 13인데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제곱의 평균? 이런 말은 어디서 등장했더라? 분산에서 등장했죠. 그쵸?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분산은 방법이 두 개가 있었잖아.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것도 있었죠. 뭐를 쓰라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거꾸로 외우는 친구는 없겠죠, 설마? 거꾸로 빼면은 음수 나와요. 거꾸로 빼서 음수 나오면 뭔가 그 멍청이 반대로 뺐구나. 빨리 이걸 알아채면 되는 거죠, 물론. 분산 13이고요. 제곱 평균 구할 거고요, 그렇죠? 평균이 8이라면 8의 제곱 64잖아. 다 나왔잖아, 그렇지? 쉽잖아. 제곱의 평균 얼마? 64 더하기 77인가요? 이해가죠? 이 정도면 솔직히 다 맞는 거 아니겠어? 그치? 다 맞을 수 있겠지?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 문제들은 다 풀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밑에 걸 풀어서 채점을 하셔서 저쪽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요거 빨리 하는 대로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은 다 끝나고 나서 진도 일단 다 나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단원이 끝났고요. 일단 계산 위주로만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든지 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두 번째 배울 때 그때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요. 이제 8단원인 이항분포. 이게 메인 테마이긴 해요, 사실은. 3콤보.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기억나요? 확률에서 배웠던 거 자리를 다시 한번. 확통이 크게 3개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3단원. 첫 번째가 경우의 수. 그렇죠? 순열 조합 나오는 것들.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항 정리까지. 두 번째가 확률. 세 번째가 통계라고 했죠. 확률 맨 끝에 이거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요? n회의 시행을 반복해서 이 중에 어떤 특정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우리는 셀 거예요. 5번, 6번 중에 4번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7번 중에 3번 나올 확률. 그거 기억나요? 그리고 나서 통계로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이항분포로. 그리고 다음 단원, 이제 나한테 안 배우고 나중에 배우겠죠? 다음 단원에 배우는 정규분포로.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문제가. 예전에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이 조금 요 마지막 파트인 이항분포에 연결되고요. 나중에는 이게 정규분포가 연결돼요. 3콤보 이렇게. 그래서 옛날 거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긴 하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였는지.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였냐면요. 일단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시행할 때마다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라는 값이 일단 불변이라고 했어요. 사건 A가 매회 발생할 확률. 이 값이 고정값입니다. 이 고정값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가요?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주사위를 굴리는데 얼음으로 만든 주사위를 불판에 굴리면은 확률값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굴리면 굴릴수록. 이해가죠? 네,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백신을 맞죠? 요즘 어제부터 백신, 오늘부터냐? 어제부터지? 몰라요. 뉴스 안 보다가 애들이. 현재 우리나라 백신 맞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그쵸?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형성될 확률이 얼마일까? 모르겠어. 한 95%쯤 할까? 안 될 수도 있잖아. 100%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치?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을 때마다 항체가 생성될 확률은 95%다라는
또는 뭐 이게 100분의 95, 20분의 19가 되겠죠? 이 값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요? 어제 백신을 맞으나 오늘 맞으나 내일 맞으나 항체 형성될 확률 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백신을 투여하는 그 행위를 여러 명한테 반복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죠? 한 사람한테 놓는 게 아니라 얘한테도 놓고 쟤한테도 놓고 한 번씩 뭐 그래서 뭐 10만 명, 100만 명한테 놓을 거예요. 계속.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몇 번 나왔지? 이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 이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신 투여를 100명한테 할 거야. 이 95%짜리 항체 형성할 수 있는 백신을. 이 중에서 80명한테 항체가 생겼을 확률은, 이런 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어요. 기억나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한다? 100명 중에 일단 80명을 고르고요. 항체 형성 20분의 19가 80제곱이, 나머지 안 됐다가 20제곱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어요. 기억나요?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100명 중에 80명이 항체가 형성된 확률을 구한다, 이런 거였죠. 뭐 같은 개념으로 그럼 100명 중에 70명은 이러면은 여기 70제곱 고치고 70 고치고 여기 70제곱 고치고 여기 30제곱 고치고, 이해가죠?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구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면, 이 항목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사건 A가 X번 발생했다고 하자라고 해서 변수를, 얘를 X라고 둬요. 일단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100명한테 투여를 해요. 그럼 항체 형성된 인원수를 X라 하자, 이런 거예요. 이해가요? 항체가 생성이라고 볼까? 인원수를 X라 하자. X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게? 100명한테 백신을 놓을 거야, 지금부터. 0명에서 100명. 0명에서 100명이죠. 이해가죠? 0 다음에 얼마예요, 그러면? 1. 이해가죠? 0명가. 한 명도 백신이 뭔가 오류가 나는지, 어쨌든 한 명도 항체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쵸? 딱 한 명만 나올 수도 있고, 둘이 나올 수도 있고, 셋 나올 수도 있고, 넷 나올 수도 있고, 또 재수 좋으면 100명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X의 범위는 항상 0부터 100까지예요. 그쵸?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n까지인 거예요. 0, 1, 2, 3, 4, n까지. 이해가요? 그럼 그 하나하나의 확률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이걸 갖고 표를 만들 수도 있겠네? 표를 만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너희들한테. X는 아까 얘기했듯이 범위가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100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쵸? 이해가죠? 그럼 그 하나하나의 확률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예를 들었잖아. 80명의 확률을 이렇게 구한다며. 그치?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K명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K명은 100명 중에 K의 궤에 올라서 20분의 19가 K제곱이고, 그치? 20분의 1이 100-K제곱. 그쵸? 이런 식으로 표가 완성되겠죠? 하나하나씩 다. 여러분에게 완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될 거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쵸?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야.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확률값이 뭐를 따를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이해가요? 그때를 지칭해서 이 X를 이상 확률 변수이긴 해요. 그쵸? 어쨌든 X값이 띄엄띄엄 나오는 건 맞잖아요. 그쵸? 이상 확률 변수이고 이게 이상 확률 분포이긴 한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가죠? 다시 한번. 이항분포는 뭐냐면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확률, 질량, 함수값이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 하나하나의 값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만들어진 이 확률값을 따를 때, 그럴 때 이 x를 예전에는 우리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이상 확률 분포야, 이상 확률 변수야 이렇게 불렀던 것을 지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항분포야 그러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가요? 그럼 이제 표는 만들 수 있겠네? 만들라고 안 할 거예요. 졸지 마시고. 녹화 중인데 졸면 안 돼요. 욕 나가요. 유튜브에 이렇게 잘려요. 노란색 딱 붙어가지고 잘립니다.
졸지 마시고. 무슨 말 여기 이해 가죠? 그러면 표가 완성되는 것까지 이해 가죠?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한테 완성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마음만 먹으면 완성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해 갔죠? 그러면 표 완성됐으니 그 다음 단계가 뭐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라 시킬 것 같네요. 그쵸? 이해가? 이거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0 곱하기 확률 플러스 1 곱하기 확률 플러스 2 곱하기 확률. 와, 이거 101번 해야 돼요. 참고로 이 계산 하나하나의 값이 정말 끔찍하게 짝이 없어요. 그쵸? 이런 거를 위에 거랑 곱해가지고 101번을 다 더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거를 일반적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증명하려면 시그마 배워야 돼요. 시그마 배우고 한참 공부를 해야 이제 증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증명 과정 무시하고 결과만 도출해 준다면 이때 이렇게 해서 만든 표로 평균을 구하면요. 이 평균 값이요. 전체 시행 횟수 100명이었죠? 전체 확률 20분의 19였죠? 이거 두 개 곱한 값만큼 나와요. 딱. 또 마찬가지로 분산을 구하라 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분산 구하는 건 더 끔찍하죠?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그치? 근데 분산 역시 이게 공식화가 됐어요. 증명이 됐다고요. 아까 구한 100 곱하기 20분의 19에다가 한 번 더 곱해요. 누구를? 6건 확률. 그러니까 황체가 형성 안 될 확률인 20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요. 그러면 이게 분산이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항토에서는 계산이 이제 확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 표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하나씩 정말 다 했단 말이야. 같은 그치? 근데 얘는 보다시피 평균과 분산값이 일종의 공식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참고로 증명된 거라고요. 뭐 비슷한 값을 따른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이거 두 개 곱한 값으로, 분산은 그 두 개에다가 6건 확률 한 번 더 곱한 값으로 나온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항 분포는 문제가 쉽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문제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그 잔계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치? 아닌 것 같아? 왜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들이 문제를 읽고서 이게 이항분포인지 몰라요. 이게 이항분포인가를 못 찾아요. 일단 이해가요? 두 번째가 이항분포 관련된 내용이 아까 했듯이 정규분포랑 이게 짬뽕이 돼요. 섞여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되는 파트로도 또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공식에 대입만 하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요? 근데 대신에 네 말한 대로 응용력이 이제 생겨요. 응용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 다뤄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거기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자, 일단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졸지 마시고 졸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왜 애들이 자꾸 여기서 졸까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조는 친구만 졸아요. 계속. 알아요? 한 번씩 번갈아 가서 조는 게 아니라 조는 애들만 졸아요. 계속. 신기한 게. 안 조는 애들은 끝까지 안 조는데. 지금부터 x의 확률값이, x가 k일 확률이라는 이 확률값이 무엇을 따를 때? nck 곱하기 p의 k제곱 1 빼기 p의 n 빼기 k제곱과 같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그리고 k값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해? 0부터 n까지 가능해. 이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를 x를 특히 무슨 분포? 이항분포라고 지칭을 하겠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쓴 거예요. 이 상황을 식으로 쓴 겁니다. 이해가요? x가 k일 확률 값이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독립시행 확률로 주어졌을 때예요. 이해가죠? 취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n까지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x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로 다음과 같이 쓸 거예요. b, n, p 라고 쓸 거예요. 지금부터 기호로. 보통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뭐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x는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를 따른다. 총 몇 번 시행해요? n번 시행해요. 나는 지금부터 누구를 카운팅 할 거냐면요. 확률 p자리를 지금 나는 셀 거예요. 몇 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표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게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평균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공식이 됐거든요. n 곱하기 p 이런 식으로. 분산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어떻게? n 곱하기 p 곱하기 q 또는 1 빼기 p값.
보통 Q를 6건의 확률인데 뭐 1 빼기 플러스 상관없습니다. 요 두 개가 증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잔계산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 대신에 이거 하나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X가 5일 확률을 구하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갔어요? 요거만 알면 끝이에요. 다 했어요. 선생님 표준편차도 있지 않습니까? 표준편차 보겠어요.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 분산. 통계 쪽은 항상 평균 분산, 평균 분산입니다. 표준편차는 루트만 씌우면 그만이니까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